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딥러닝에서 나오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 관한 수학적인 어떤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나오는 수학적인 노테이션들이나 그 어떤 설명 방법은 저희가 그 딥러닝 첫걸음이라는 책과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CS231 강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혹은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 이제 노드와 어떤 엣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예, 이런 식으로 노드를 그렸을 때 인풋 벡터 x가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엣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으로 벡터 y가 나오는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하면은 여기 나오는 입력 하나하나가 벡터 x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역시 벡터 y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자 하는 곳은 결국에 어떤 그 학습을 위한 건데, 학습을 하려면은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보통 데이터셋에 이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레이블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이라고 하면 데이터와 레이블이라고 하면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혹은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텍스트 인식이라든지 할 때 그런 이미지 혹은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레이블은 이제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동물들이 그러니까 고양이인지 뭐 개인지 그런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들을 말하는 거를 이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물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면 레이블은 뭐 고양이, 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되겠죠. 예. 텍스트 인식의 경우에도 어떤 해당되는 그런 레이블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수행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이 x라는 입력이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픽셀 하나하나가 될 겁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가 가로축, 뭐 세로축, 픽셀이라고 할 때 이 픽셀 값들 하나하나가 뭐 흑백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5칸씩 5개의 행이 있으니까 25개의 정보가 있네요. 그러니까 x가 그럴 때는 뭐 이거 경우에는 25by 1 벡터가 이 입력으로 들어가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벡터가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뭐 고양이라든지 혹은 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약속을 고양이의 경우에는 뭐 y1과 y2가 뭐 각각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1, 0이어야 하고 뭐 개일 때는 0, 1이어야 되고 뭐 코끼리일 경우에는 1, 1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뭐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게 벡터인데요. 예, 벡터를 말한 건데 이 2x1 벡터를 말하는 건데 두 개만 2x1 벡터를 한 이유는 이 그림에서 지금 아웃풋이 요소가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쪽 방향으로는 저희가 뭐 inference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 forward propagation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입력 x에 대해서 y라는 출력이 나오는 그 forward propagation을 그 수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행렬 매트릭스 w 곱하기 벡터 x는 y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이 그림의 경우에는 3x1 벡터에 2x3 매트릭스가 곱해서 2x1 벡터가 나오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저희가 다시 적으면 편의를 위해서 n by n 매트릭스에 n by 1 벡터가 곱해져서 n by 1 벡터가 출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결국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학습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벡터 x는 입력 벡터, 즉 입력 인풋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입력 벡터, 입력 데이터, 예를 들어서 입력 이미지, 얘는 출력 벡터, 뭐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블 혹은 ground truth 혹은 정답. 죄송합니다. 정답, 네, 요거는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냥 출력 벡터입니다. 출력 벡터. 예, 출력 벡터인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입력 데이터가 X로 들어왔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코끼리인지 이제 정답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답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답이 그냥 바로 나오겠지만 뭐 컴퓨터나 기계의 경우에는 뭐 항상 정답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답에 확률적으로 가까이 나오면 좋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학습을 하는 방향은 저희가 입력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떤 학습된, 그러니까 입력 벡터 x가 들어갔을 때 어떤 학습된 그 매트릭스, 학습된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매트릭스 W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전부 다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값이 어떤 값이냐? 이 x 값이 뭐 입력 이미지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뭐 고양이랑 개가 막 이렇게 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양이의 사진이라고 해도 고양이의 뭐 측면 사진, 정면 사진, 뭐 혹은 고양이가 아닌 사진,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 이미 기정해진 어떤 W의 요소들로 인해서 이 Y가 정답 혹은 정답에 매우 가까운 그런 출력들을 내줄 수 있도록 이 W가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W를 웨이트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웨이트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웨이트의 값이 뭔가 출력이 정답에 같거나 혹은 정답에 매우 가깝게끔 나오도록 이 웨이트의 값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웨이트의 값들을 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심층신경망에서 그 웨이트를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백프로포게이션입니다. 심층신경망에서 웨이트 W를 학습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학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백프로포게이션입니다. 네. 먼저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레이블이라고 하긴 뭐하죠. 그냥 아웃풋 벡터 y가 정해지는 데까지의 그 어떤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수식을 적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냥 리니어한 경우를 가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냥 뭐 곱하기 1을 해주는 그런 어떤 리니어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게 아니라 논리니어할 경우에는 어떤 일반화된 어떤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풋 x에 대해서 그 웨이트 w가 곱해지고, 당장 w가 곱해져서 나온 아웃풋 벡터를 저희가 이제 v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웨이트에다가 인풋 벡터 x를 곱했을 때 아웃풋을 벡터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 by n 매트릭스에 n by 1 벡터를 곱해서 n by 1 벡터가 나오는 형태겠죠. 여기에 그 엘리먼트 와이즈로 요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이 되었을 때 바로 출력 벡터 y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적으면 엘리먼트 와이즈로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희가 일단 신경망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짝 얘기를 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은 여기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이잖아요. 얘를 입력 노드라고, 인풋 노드라고 하고, 얘를 아웃풋 노드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인풋 노드, 아웃풋 노드만 있는 경우, 히든 노드는 없는 경우를 이거를 단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단층 신경망. 단층이라고 하면 층이 한 개란 뜻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 층이 몇 개냐, 레이어가 몇 개냐, 층은 이제 레이어라고 하죠. 층. 레이어가 한 개인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레이어가 하나, 두 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뉴럴넷의 그 층을 얘기할 때는 뭐 인풋 노드가 있는 이 입력층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노드가 있는 이 층만 해서 이거는 단층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인풋 노드가 있고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가 인풋 레이어는 개수를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두 개잖아요. 층이. 그러니까 레이어가 층이 레이어죠. 레이어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층 신경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일 경우에 이것도 다층 신경망이고 이거보다 이제 층이 더 많을 경우도 이제 저희가 다층 신경망이라고 하죠. 근데 뭐 예전에 이제 단층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는 뭐 굳이 뭐 이렇게 학습의 경우에 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도 뭐 여기에서의 그 가중치 혹은 웨이트 W를 학습시킬 수가 있었어요. 뭐 델타 룰이라고 해서 델타 규칙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델타 규칙으로 단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심층 신경망 혹은 다층 신경망의 경우에는 이제 델타 규칙,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델타 규칙만으로는 학습이 어려워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였죠.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모든 요소가 W11, W12, W13 이렇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든 그거에 해당되는 레이블에 매우 어떤 가까운 그런 값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웨이트를 학습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로스라 함은 저희가 이 아웃풋 벡터 y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 값인 벡터 d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다른지를 정의해 주는 것이 바로 로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과 이 값이 매우 가까우면 좋다는 거죠. 가까우면 좋다. 또는 로스가 작으면 좋다. 이 이야기거든요. 로스를 정의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뭐 squared sum, 예, 뭐 과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저희는 그 아웃풋 벡터 y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벡터 d가 d로 계산된 어떤 로스가 작아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로스를 작아지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먼저 로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네, 다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트에 인풋 x가 곱해져서 벡터 v가 나옵니다. 이 벡터 v에 활성 함수가 엘리먼트 와이즈로 작용을 해서 최종으로 아웃풋 벡터 y가 나옵니다. 네, 다 적어 놓겠습니다. 인풋 벡터, 얘는 학습하고자 하는 웨이트, 얘는 아웃풋 벡터, 얘는 활성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웃풋 벡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웃풋 벡터가 아니라 그냥 벡터 v예요. 벡터 v. 얘가 아웃풋 벡터죠. 죄송합니다. 아웃풋 벡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스를 첫 번째 squared sum 로스라 하면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저희가 벡터 D는 D1 해서 DM까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를 그라운드 트루스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레이블이죠, 레이블. 일종의 레이블인데 그라운드 트루스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스케일드 썸 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돼요. 네, 이게 스퀘어드 썸 로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자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 로스는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겠죠. 이 m은 뭐냐면 출력 벡터의 차원 크기입니다. 차원수라고 해야 되나? 차원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 m이 2가 되겠죠. 출력 벡터의 차원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로스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쓰는데 이제 그게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다.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축을 잘 정의를 해야 되겠죠. 웨이트 i번째 행, j번째 열의 웨이트에 대해서 로스가 최소가 되는 이 지점을 찾고 싶을 때 저희가 그 임의로 초기한 웨이트 값이 여기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의 로스 값은 아직 최적화된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은 지금 양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개수를 곱한 개수 이 기울기에 어떤 비례하게 계속해서 빼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웨이트 값의 이니셜 포인트가 여기고 최적화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일 때 기울기 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또 이 기울기 값만큼 현재의 W 값에서 빼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정의를 할 때 로스 펑션과 이런 웨이트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러닝 레이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즉, 어떤 레이쇼의 곱한 만큼, 이 기울기를 곱한 만큼, 현재 W 위치에서 빼주면, 이 최적화 지점의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점점 왼쪽으로 수렴을 하고, 최적하고자 하는 지점의 왼쪽에 위치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 표시는, 먼저 그 웨이트에서 뺀 값을 웨이트에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새롭게 갱신된 웨이트 값에서 또 계산을 반복한다는 이터레이션을 한다라는 그런 표기입니다. 이렇게 된 이터레이션을 반복한다는 표기. 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최적화된 웨이트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저희가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먼저 최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이니셜 값으로 W 값을 초기를 했을 때 이 값을 계산을 해야지. 러닝 레이쇼는 어떤 임의의 값을 넣어도 되지만 적당한 값을 넣으면 되지만 이것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편미분의 그러니까 로스를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구할 때 그 단층 신경망의 경우, 심층 신경망의 경우, 단층 신경망은 이제 과거에는 그 델타 규칙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심층 신경망에는 그 기존의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이 값을 구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델타 규칙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델타 규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델타 규칙이라 하면 지금 이런 그 미분값을 구해서 결국에 그 원하는 W에 대한 어떤 옵티멀한 값을 찾는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이고 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델타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식을 지금 정의가 이걸 먼저 계산해서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서 벡터 y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로스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인 룰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죠. 체인 룰. 이 체인 룰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 체인 룰을 적용하면은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L이고,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냐 하면은 X 값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특정 X의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 로스 값 L을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하면 얘는 체인 룰에 의하면 먼저 L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벡터 V에 대해서 미분하고, 벡터 V를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헷갈렸네. 저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요. 다시. 네. 네. 이렇게 미분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얘를 구할 때 이렇게 체인 룰을 써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적으면 이 식에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네, 제가 일로 다시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봐야겠네.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i가 저희가 그러니까 이 어떤 값이 특정 값 i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게 덧셈이잖아요. 덧셈에서 다른 요소들은 다 날아가고 yi 빼기 di 이것만 남겠죠. 이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보면 되죠.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미분했다는 겁니다. 미분. 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니까 잘 안 보이죠?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이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vi를 미분하면은 뭐만 남겠어요? 특정 i하고 특정 j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특정 i와 특정 j번째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xj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xj입니다. 네. 그래서 델타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는 아까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었고 이거는 그냥 출력 아웃풋 y 값이니까 얘는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출력 y의 차이, 즉 그냥 에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규칙은 결국 뭐냐면 이제 좀 이건 치우고 네. 델타 규칙은 뭐냐면 얘는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경사하강법이죠. 이런 일종의 경사하강법으로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해서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 웨이트를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델타 규칙입니다. 델타 규칙. 이 델타 규칙을 왜 여기 델타가 없는데 왜 델타 규칙이냐? 여기까지는 지금 보시면 인덱스가 i고 여긴 인덱스가 j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델타 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델타 i에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 델타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델타 규칙이라고 하는데 단층 신경망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게 가능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델타 규칙은 에러와 그 다음에 활성함수의 미분을 하고 그 활성함수의 미분을 한 것이 vi라는 지점에서의 어떤 활성함수의 미분값과 그 다음에 xj 값. xj라고 하면 이거는 인풋 벡터의 j번째 행의 그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개의 곱으로 그냥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해서 원하는 w 값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델타 규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델타 값은 그냥 그 단층 그 활성함수의 미분과 그냥 에러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층에서의 에러를 정의할 수 있으면 이 웨이트를 학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단층 신경망에선 가능했었어요. 왜? 저희가 에러를 쉽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에러를 어떻게 정해? 아웃풋 벡터와 그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차이. 그걸로 에러를 정의하면 되는데 이제 심층 신경망에서는 좀 어렵죠. 자, 종이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종이를 다 써가지고. 아이고. 종이가 남는 게 없어가지고.
예,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체인룰을 적용할 때도 체인룰이 잘 생각해보면 또 되게 헷갈리거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편미분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인덱스 y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y1에 대한 y1에 대한 미분도 있고 y2에 대한 미분도 있고 y3에 대한 미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활성함수도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 i 값이 결국에 이 아웃풋 벡터의 i번째 요소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아웃풋에 어떤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쓴 거고, 사실 그런 멀티베리에이트 변수에서 체인 룰은 여기 이제 시그마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쓴 거고요. 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CS231에 나오는 내용인데, CS231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경망은 아니고 CS231에서 이건 신경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드랑 엣지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면 그냥 웨이트가 벡터 x와 곱해지고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q가 나오고, 전부 CS231 노테이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제곱을 한 거를 저희가 로스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지금 아까 거랑은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체인룰에 약간 어떤 복잡한 수학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계산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Q라고 했잖아요. Q. 네. 엄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K에 대해서 다 더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지금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Q 값이 나오려면 매트릭스 W와 벡터 X가 곱해져서 Q가 나온 건데, 이 Q의 어떤 K번째 요소랑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죠? 웨이트 W에 I, J번째 요소랑 이 K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소랑 완전히 그냥 별개로 독립적인 거잖아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I, J번째 요소랑 첫 번째 요소 비교할 수도 있고, I, J번째 요소랑
두 번째 영향성을 비교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 L까지에 가는 그 어떤 웨이트 W의 그 영향성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Q 첫 번째 요소를 통해서 L에 미치는 영향, Q 두 번째 요소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게 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의 경우에는 그 보시면은 저희가 Q 값을 생각을 할 때 Q는 어떻게 결정돼요? W11 X1 더하기 W12 X2 이렇게 해서 W 1 뭐 n으로 할까요? W1 n x n이 되겠네요. 더하기 W m1 x1 더하기 더해서 W mn xn. 네, 이렇게 더한 게 Q1부터 QM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임의의 행에 대해서